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의 주제, 외국인 기관 바닥에서 쓸어담을 저평가 우량주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 준비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이 소중한 자산을 늘려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종목만 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공개할 종목은 뭐 테슬라 관련된 기업을 준비했고요. 이런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말씀해 드릴 예정인데 소중한 자금을 투자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고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항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경제가 주식시장이 일단 투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에 대해서 먼저 묻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하면요. 이 코스피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왜?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됐을까?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지금 고용과 투자, 소비가 양 삼각형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굉장히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경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터지게 되다 보니까 이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게 됐고, 특히나 어디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냐면 고용 부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서 강제로 경제를 안 좋아지는 경제를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금을 투자해 줬는데요. 돈을 뿌리다 보니까 소비라든가 투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단기적으로 올라왔어요. 소비 신뢰 지수가 올라왔고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칠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소비도 강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고용 비율은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이전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왜? 고용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옮기지 않습니까? 그죠? 채용은 즉 리스크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만한 사람을 한 명 더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리스크로 파악하기 시작했고 AI 로봇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양적 완화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 개소리입니다. 절대 고용 지표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대로 된 테이퍼링이 나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끝나지 않고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도 우리는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과열에 대해서요. 주식시장이 워낙에 많이 상승한 걸 알겠어.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간 거 알겠고 유동성을 풀 건 알겠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낮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과열공간 거품이 낀 다음에 폭락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와 과열 거품들을 투자의 시대에서 과열과 거품의 딱지를 떼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아야 되냐면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실적만으로는 주가 상승을 만들 수는 없어요. 주가 상승은 항상 기대감이 나오는 거고요. 실적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그죠?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적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실적 발표는 그러면 실적은 주식시장에 큰 의미가 없냐? 아닙니다. 절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가의 레벨업을 하게 만듭니다. 이 주가가 이런 좋은 실적이 나는 기업인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저평가 라인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죠? 맞습니다. 실적만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없지만 실적이 좋은 주가는 한 번 상승 뒤 제자리로 떨어지지 않고 레벨업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다시 한번 찾아가야 되는, 일부 주가 이하로 과하게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 이상 과하게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실적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 과열된 시장 속에서 실적 관련 종목들을 찍어야지만이 수익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이 외국인 기관계가 무엇을 사고 있나 쑥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분들께서도 간단하게만 찾아보셔도 아실 겁니다. 자, 오늘자 지금 현재 수급 현재 상황입니다. 7월 8일 상황이고요. 여기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포스코 케미칼, 그죠? 그리고 SK 아이이놀 테크놀로지. 아이이놀 테크놀로지예요. 이름 더럽게 어렵게 지었죠, 그죠? 왜 이자는 두 개 들어가는 거야? 아무튼 외국인 기관계가 쓸어 담는 업종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포스코 케미칼과 SK 아이놀테크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뭐냐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2차 전지의 간단한 지금 이제 구조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2차 전지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양극재라는 게 있고요. 음극재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둘 사이에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충전도 했다가 방전도 했다가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되는 건 이 양극재 부분이고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손실 없이 에너지를 넣느냐에 따라서 분리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리막과 양극재, 음극재 뭐 여기 나오는 내용은 사실상 굉장히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이 양극재와 분리막이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 최근에 어떤 것들로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냐면 최근에 이슈가 이 양극재를 생산하고 납품한다라는 뉴스와의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특히나 어디에? 미국 시장에. 여기 상승 초입 구간을 보시면요.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GM과 LG 합작사에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LG와 지금의 GM의 합작사 미국에 진출하는 부분이 있죠. 뭐 실세 파이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양극재를 만들어서 수출한다라는 뉴스와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추가 공장을 짓는다. 이 이슈 이 합작사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뉴스와에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갔고 어느 정도 실적 기대감에 의한 저가가 형성이 됐으며 최근에 추가적인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 6천억 원을 또 투자해서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라는 뉴스하에 또다시 오늘 6.7%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매수하에? 외국인과 기관계의 쌍그리 매수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러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이런 포스코 케미칼 같이 추가적인 공장까지 짓는 기업들은 아마 추가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우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의문이 들어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수급 들어오나요? 그 관련된 기업들 찍어야 되나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 기억나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 이외에도 몇몇 종목을 한번 짚어본다라고 한다면 에프크로비엠, 일진 머티리얼스 등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를 생산하거나 혹은 완성된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 기업들 위주로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지나서 못 봤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LG화학은 제껴놔야죠. 왜? 이번에 9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이제 따로 분리 상장하기 때문에 빼버리고요. 삼성의 SDI는 너무 많이 이미 올라갔어요. 저가가 사실 저가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이 박스권 저가에서 봤으면 우리가 뚜집어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SK 이노베이션 이거 저가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그죠? 그죠? 무섭죠. 뭔가 이슈 모멘텀이 또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거 주식 찍어야 돼? 라는 좀 고민을 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SKI 테크놀로지 이 관련 주가 찍기 나쁘지 않은데 이거 분리막 생산해서 하는 회사거든요. 이것도 분할 상장했는데 물적 분할해서 애매해요.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되고 본격적인 소비가 될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이 하락한 시장 속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계가 완전하게 쓸어 담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SK I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이에요. 보이시죠? 외국인 기관계가 쭉 쓸어 담고 있어요. 실적 잘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너무나 다 올랐죠. 그럼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떤 주식 찍어야 되지? 아직 안 간 주식이 좋잖아요. 그죠? 물론 더 간 주식이 더 가기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뭐 이현제약 같은 경우가 재료를 타고 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마침 퍼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추천한다고 들어갈 수 있나요?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사실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죽어도 못 삽니다. 정말 당일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특히 이런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추천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다. 차라리 상승 초입 구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구간이면 괜찮을 것 같아. 요 구간. 하지만 요 구간도 아니고 주가가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간 타이밍이라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관련 종목 최근에 저점에서 찍어드렸죠. 뭐였죠? 우리바이오 찍어드렸죠. 화이자 관련주에서 우리바이오 찍어드렸고 단기간에 16% 정도의 급등세. KPX 생명과학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주가 매수하셨으면 충분히 7% 정도 수익 구간 단기간에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YBM넷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이죠.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들도 역시나 쭉 급등하게 되면서 2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저가 있는 종목은 없을까? 사실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뭐 관련 저대액 물질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뭐 첨보도 이미 이런 종목들 다 쏴서 저가인 종목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면서 주가가 저가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유일하게 찾아봤더니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유일하게 안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들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 과거에 유명했던 종목이죠. 명신산업입니다. 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면 기관계 매수가 저가에서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개인들은 많이 가장 최근에 삼거리를 좀 사긴 했지만 최근 거래일수를 쭉 따져봤을 때 지금 이제 매도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저가에서 외국인 기관계가 슬슬 담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장기 평소도 쭉 돌파해주게 되면서 상단까지 매물대 없이 뚫리는 모습들이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수급적으로도 지켜볼 만한 타이밍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실적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한번 뜯어봤더니 이렇습니다. 명신산업의 실적입니다. 최근에 뭐 테슬라에 부품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이 기업은 2차 전지 관련 이 기업은 아니고요. 특히나 뭐 부품 요즘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배터리가 문제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길게 달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차 부품들이 얼마나 경량화, 가벼워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벼운 이 자동차 부품들을 생산하게 되면서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명신산업이에요. 명신산업의 실적을 한번 딱 뜯어봤습니다. 딱 뜯어봤더니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출액 2017년도 좀 당기순이익 적자 나고 2018년 매출이 좀 늘었네요. 영업이익도 늘어났고 당기순이익도 적자 났고요. 2019년도부터는 폭발적으로 거의 뭐 2배 정도의 매출액이 증가했고요. 2020년도에도 굉장히 좋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여준가 했더니 갑자기 영업이익을 잘 냈는데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적자죠. 뭐야? 실적적으로 문제 있어? 봤습니다. 근데 날짜를 보면 2020년도에 엄청난 당기순이익 적자가 났는데요. 보시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적자가 났을까? 영업은 잘했다고 나오는데 왜 당기순이익 적자가 났지?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상장한 이유와 같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테슬라 부품사인 명신산업이 내달 코스피 상장을 한다. 이거 2020년도 10월 달 기사죠. 12월에 상장을 했고요. 미국 테슬라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명신산업이 다음 달 유가증권에 상장한다. 명신산업은 뭐 떼랭떼랭 해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공모로
771억에서 912억을 조달해서 주로 설비 투자에 쓸 계획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상장을 해서 이 원래 진짜 괜찮은 기업들은 상장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추가적으로 해서 부품을 공급해 가지고 규모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설비 투자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해버렸다. 그래서 이 적자의 실체는 무엇이다? 설비 투자에 들어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딱 타이밍이 엇물리는 거, 맞물리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를 키워서 공장 설비를 지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매출액 부분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영업이익 부분도 굉장히 많은 양이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요, 우리가 많이 생산하지 못하면 많이 팔지 못해요. 그죠? 우리 맛집을 주변 동네 맛집을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식당이 크기가 규모가 크지 않으면요 결국 한정된 인원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가게를 트고 더욱더 확장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게 되고 더 많은 고객들은 어떻게 된다? 바로 더 많은 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게 되면서요. 이 미국이요.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서 제품들이 생산되어 수출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국이.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역시나 글로벌적으로 자동차 부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경량화가 잘 돼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부품이 모자라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신산업과 같이 공장 설비를 증가시켜서 앞으로 이런 적자 엄청난 규모로 터진 이 적자를 엄청난 흑자로 다시 한번 바꿔낼 수 있는 미래에 투자한 이런 명신산업이 실적 개선과 함께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특히나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 과거 이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 해서 주가가 대략적으로 저가 대비해서 상장하고 나서만 해도 300%는 넘게 급등했는데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떨어졌어요.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났죠. 굉장히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슈,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 저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중요한데 지금 당장 실적을 기대하기에는 설비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투자해 놨기 때문에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테슬라와 함께 전 세계 글로벌 변화와 함께 다시 한번 이 설비 투자에 목숨을 건 명신산업이 이런 테슬라의 부품 공급 이슈 다시 한번 주목받고 이 미국이 이 잃어버린 고용 지표를 다시 한번 되돌리기 위해서 이 차전지 산업과 건설업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기차, 자동차 산업과 이 건설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 명신산업, 미국 정부 주도하에 밀고 있는 전기차 부분의 수혜까지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기가 주목하는 건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가는 결국 전기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관련 종목을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요 종목뿐만 아니라 종목은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한 종목에 몰빵을 찍으시는 것보다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요즘에 주식들이 워낙 관련주 뭐 어떤 테마주 하면 관련주가 옛날에 한 5개 이내였는데 요즘에는 뭐 10개, 20개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30개, 40개 가량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눠서 담아 놓으셨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 먼저 수익 실현, 늦게 올라간 종목 늦은 타이밍에 트리 수익 실현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올라올지 요즘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러한 의미에서 명신산업과 함께 센트럴모텍
센트럴 모텍 관련 종목들도 가져왔거든요. 뭐 차트 나쁘지 않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은 아니고요.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빵빵빵 한 방씩 쏴줬던 주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트럴 모텍과 명신산업 반드시 주목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좋은 수익들 내실 수 있도록 항상 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에서 많은 정보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러분들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디 어플리케이션 있죠?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아직 안드로이드 폰밖에 아닙니다. 삼성 핸드폰 요런 거밖에 안 돼요. 죄송해요. 그 아이폰은 아직 검토 중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상한가 랠리에서 이번 주 금요일 바로 내일이죠. 7월 8일, 7월 9일이죠. 7월 9일 날 저평가 우량주 숨겨진 종목 파일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파일로 여러분들께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특히나 구독을 누르신 분들만 한해서 받을 수 있는 비밀 업로드 파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들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황도 올려드리고 추천 종목들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저를 애정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제도 또 응원 글 듣다가 좀 감동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감동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어제 영상에서 한 명 영업했다. 무조건 구독하라고 했다. 이게 영업했다. 팬 지인 2명 어플 가르쳐주고 영업했다. 우리 영업사원들 열심히 뛰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다 웃고 있죠. 그래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해요. 네버스탑님 와이프님이랑 동시 구독했다. 그래요. 눈물 나죠? 그래 좋아요. 항상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요. 우리바이오랑 KPX 생명과 너무나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들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하루하루 주식시장에서 좀 성실하게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부족한 현재 모습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바로 이 유튜브 채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계좌도 성장하고 우리의 미래도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제가 저번 영상에 사실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수혜 종목들을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게 너무 좋아 보여서 이걸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다음 영상에 반도체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모아서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봬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